제발 제 비행기 표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손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긴 퍼스트 비즈니스 전용 라운지이니 자격이 안 되시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라운지 입구에서 한 젊은 남성이 다급하게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시선이 그의 등을 향해 꽂히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덜어 있는지 몇몇 이들이 슬쩍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으려 했다. 저기, 정말로 제 표를 다시 봐주시면. 저 비즈니스석 표가 확실히 있습. 지금 혹시 시스템 오류가 난 건가 싶어서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군요. 저희도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되는 건데 조회 기록상 퍼스트나 비즈니스석 승객이 아니시라 나오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이 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고 항공사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받은 자리인데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티켓을 꺼냈지만 직원은 흘끗 보기만 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미 근처에 대기하던 다른 탑승객들은 이 진풍경을 곁눈질며 수군댔다. 아니, 지금 저 사람 봐.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 글쎄, 저 남자 좀 익숙해 보이는데 혹시 유명한 축구 선수? 에이, 설마. 아니, 근데 확실히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네. 그러나 라운지 직원은 여전히 냉랭했다. 손님, 자꾸 이렇게 시간 끌면 다른 이용객분들께도 피해가 감니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일반석이시라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직원이 권위적으로 몰아붙이니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긴장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스카이 라운지라고 하죠? 네, 그렇습. 주로 국적기나 제휴 항공사 비즈니스카 퍼스트 승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티켓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왜 입장을 막고 있는 걸까요?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던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이어 옆 사람이 신중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 라운지 직원이 가짜표라고 의심하는 건가 보죠. 가끔씩 밀수나 불법 이용 시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 어떡해요? 확인만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몇몇 승객도 이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공항 라운지 측 스태프 중 한 명이 매니저로 보이는 이를 호출한 듯 무정의를 통해 작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관심 가져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발 카메라는 내려주세. 저도 난처하니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씨 맞으신가요? 예, 맞긴 합니다만 지금은. 남성은 조심스레 모자를 벗었다. 순간 주변에서 하는 작고 놀란 목소리들이 들렸다. 그러나 그가 성급하게 이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와, 진짜 손흥민 선수가 맞네. 사인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도 빨리 수속을 밟아야 해서. 그제야 직원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서서히 그 인물이 진짜 손흥민임을 깨달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던 만큼 직원도 쉽게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반면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한편으로는 그 직원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진짜 유명인도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솔직히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티켓을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저 직원이 뭔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서서히 불만 섞인 말들이 터져 나왔다. 손님, 정말 죄송한데 저도 여기 규정을 따르는 중입니. 혹시라도 티켓 정보가 날조되었거나 규정 위반일 경우 저희도 책임이 있거든요. 규정을 따르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비즈니스석 티켓을 샀고 항공사 측에서 업그레이드 확인까지 받았음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에는 손님이 일반석으로만 체크인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그럴 리가요. 항공사 앱에도 제 등급이 표시되고 이 업그레이드 이메일도 있는데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직원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앱 인증이나 이메일은 조작될 수도 있고 저는 매니저님이 오시면 그분께 처리 지시를 듣겠습. 지금 제 권한 밖이에요.
눈앞의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다 주변 승객들은 그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지만 직원은 자신의 규정 준수에만 집중한 채 조금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듯 보였다. 아니,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제가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경기 일정 때문에 시간 맞춰 가야 하는데. 손님,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님이 곧 오실 겁니다. 알겠습,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20대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흥민이 형님, 죄송한데 제가 SNS 라이브로 이 상황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 저도 이렇게까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 제 문제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오해 생길 만한 장면으로 퍼지면 서로 곤란할 수 있으니 우선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으로 보이는 그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그래도 안 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도 억울해 보이는 게 싫어서요. 그가 물러서자 다시 직원과 손흥민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생겼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무슨 문제입니까? 매니저님, 이 손님이 비즈니스석이라고 주장하셔서 확인 중인데 우리 시스템엔 일반석으로만 조회가 되거든요. 손님, 표 좀 확인해도 될까요? 손흥민은 차분히 표를 건넸다. 매니저가 바코드를 휴대용 스캐너에 대었고 무언가 화면을 보며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음,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쪽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 분명히 오류가 있네요. 매니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라운지인데요. 여기 손님 이름이 손흥민이고 비즈니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맞나요? 예? 이미 항공사 쪽에서는 정상 처리되었다고. 아, 알겠습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끊고 난 뒤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항공사 측 시스템엔 확실히 손님이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저희 라운지 시스템에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랬군요. 저도 혹시나 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안 맞을 리가 없으니. 그러자 아까 그 직원이 한 발짝 물러나며 매니저 쪽을 힐끗 봤다. 매니저는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일단 손님께 엄청난 불편을 끼쳐드렸으니 제대로 사과드리고 모시도록 하세요. 네, 매니저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원은 선뜻 큰 목소리로 사과하지 않고 기계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다. 조회송합리 시스템 문제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이 늦어져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괜찮습. 사실 저도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이 최대한 웃으며 대답하자 그 직원은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매니저는 직원에게 따로 이야기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아이고, 이게 웬 난린지. 손흥민 선수도 참 곤란했겠어요. 그러게요. 해외에서도 한국 축구의 얼굴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직원이 까칠하게만 굴었을 게 아니라 확인을 더 빨리 정확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근처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몇몇은 라운지 갈 필요 없고 그냥 공항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는 게 나았겠다라는 우스가의 소리를 건넸다. 그 상황을 가만히 듣고 있던 손흥민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다들 너무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티켓 잘못된 줄 알고 황당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너무 심했죠, 아까 직원분 태도가.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사실 규정 확인이 중요하긴 한데 손님 응대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겠죠. 그런 대화들이 오가자 라운지 출입구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라운지 매니저는 민망한 듯 직원에게 다시 사과를 요구했다. 손님께 거듭 정중히 말씀드리세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응대가 미숙했습니다. 알겠습. 그만해도 돼요. 저도 이해합니. 규정 준수하시느라 그러셨을 텐데 다음부턴 일단 확인부터 조금 더 신속히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좀 촉박했거든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라운지에 억지 부리러 온 게 아니라 원래 이용할 자격이 있었던 거니까 괜찮습. 다들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이 상황을 지켜본 몇몇 승객과 팬들은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특히 한 여성 승객이 직접 직원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직원님, 혹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몰아붙이셨나요? 규정상 비즈니스나 퍼스트 승객 이외에는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티켓을 계속 보여드리는데도 가짜표인 것처럼 취급하신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시스템에 안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저도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또 다른 승객이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규정을 따지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요, 손님이 강조하고 보여주려는 정보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무시하고 좀 거칠게 대응하신 듯한 인상이 있어요. 저희가 또 허위 서류나 무단 침입 같은 사례 때문에 2중, 3중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투나 태도가 문제였단 말씀입니다. 서서히 직원도 궁지에 몰리는 듯했고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주의하겠습. 일단 손님 모두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셔서 편하게 기다리시면 좋겠네요. 매니저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특히 유명인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라며 분노를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아, 혹시 저희 매니저님이 해결하실 것 같으니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합니. 그리고 덕분에 규정의 문제점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괜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일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짧은 사과와 대화가 오가고 결국 손흥민은 라운지 안으로 안내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또다시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라운지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몇몇 승객들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흥민 씨, 저도 공항 라운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서럽게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명할 방법도 없었거든요. 제가 경력이 긴 편이라 많은 공항 라운지를 다녀봤는데 보통은 더 친절하게 티켓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거든요. 오늘은 좀 심했네요. 괜찮으세요? 경기 앞두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될 텐데. 손흥민은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 저도 그냥 확인만 빨리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시스템 오류 때문에 조금 억울했죠.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남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사실 저도 휴가 때 장거리 비행이라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당시 공항 라운지에서 똑같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말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냥 문전박대를 당했죠. 결국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냥 항공사 데스크로 다시 가서 여러 서류 떠고 긴 시간 기다렸다가 출발 몇 분 전에야 겨우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라운지 들어갈 시간도 없었죠. 그 남성의 말에 손흥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아, 그런 경우가 많았군요. 저는 오늘 안에 다 확인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저도 좀 기분이 언짢기는 하네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대응 방식이 불쾌했다는 게. 그때 내부 방송에서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운항정보 알림 드립니 14시 뉴욕행 항공편이 탑승 게이트 변경으로 254번 게이트에서 256번 게이트로 이동되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 다들 자신이 탈 비행기 정보를 잠깐씩 확인했다. 손님, 혹시 몇 시 비행이세요? 저는 15시에 런던으로 떠납니. 아마 15시 30분에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은 남아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괜히 피곤해졌네요. 그는 곧 라운지 음식 코너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여러 종류의 간단한 음식과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한쪽 구역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이내 매니저가 나타나 또 다른 라운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까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엉켜서 저희 쪽으로 정보가 안 넘어왔대요. 근데 지금 그건 내부 기술 문제고 우리가 너무 손님을 무뚝뚝하게 대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상태죠. 에휴, 하필 또 유명인이라서 크게 이슈가 될까봐 걱정이네요. 유명인이 아니었어도 문제야. 다른 승객들도 불만 표출이 많다고. 아까 그 직원이 손님한테 말투가 좀 심했거든. 당장 SNS나 유튜브에 퍼지면
우리가 곤란해지죠. 손흥민은 우연히 그 말을 듣게 됐다. 그래서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다가섰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 들었습 저 때문에 불편하신 거라면 저도 사건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매니저가 당황해서 돌아섰다. 아, 손님.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선하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 규정 잘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제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일반 승객들을 의심할 때도 조금 더 예의를 지켜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원래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질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시스템 오류 같은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손님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확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손흥민의 말을 경청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 사실 공항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직원들이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짜냐, 진짜냐 빨리 판단하려고 좀 딱딱해지는 것도 있고요. 아까 그 직원분도 책임이 전부 그분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스템 문제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직원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저한테 화가 난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도 저희는 사과를 해야 해요. 굉장히 불쾌하셨을 텐데 이렇게 차분히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판정 오류도 있고 예상 밖일이 터지면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대화와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처에서 이 대화를 듣던 직원 몇몇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아까 그 문제의 직원을 포함해 두세 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좀 더 차분히 손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왜 이렇게 자신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편견이 순간 들었습. 이제 보니 제 판단 미스였네요. 편견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있죠.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라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으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탓입니 사과드릴게요. 아닙니 저도 목소리를 높였던 건 사실이니까요. 서로 좀 불편한 상황이었으니 이젠 괜찮습니다. 그 순간 가까운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작은 박수를 쳤다. 오, 여기 공항이라 장내 방송만 조용하면 분위기 괜찮겠는데요? 두 분 다 대인배십니다. 그 말에 라운지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다. 그러나 아직 해결될 것은 남아 있었다. 유사한 시스템 오류와 직원 응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일었다. 사실 이런 문제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제 친구가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항공사 시스템이랑 라운지 시스템이 연동이 안 돼서 한참 실랑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라운지 이용 규정이 좀 더 유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유연이라기보단 직원들이 먼저 도와드릴게요라는 태도로 나서면 훨씬 괜찮겠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자 매니저는 즉시 메모를 하며 대안을 고민하는 기색이었다. 조금 뒤 매니저와 직원들이 작은 회의를 마쳤는지 모두 라운지 중앙에 모여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속닥이더니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라운지 매니저 박김리. 잠시 모든 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 오늘 시스템 문제로 인해 불편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 저희 라운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적용하려 합니다. 매니저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준비해둔 종이를 펴들었다. 첫째, 항공사 측과의 실시간 정보 연동에 오류가 발생할 시 라운지 직원이 직접 항공사 콜센터나 데스크에 문의를 해서 손님의 편에서 신속히 확인하겠습. 둘째, 직원 교육을 강화해 티켓 확인 시 손님을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응대하도록 하겠습. 셋째, 만약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시스템상 혼선이 있는 경우 손님께 우선 편의와 기본 예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라운지 내부가 순간 술렁였다. 몇몇 승객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런 즉각적인 조치 좋아 보이네요. 공항 측에서 바로 개선안을 내놓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크게 문제가 되었으니 신경을 쓰나 봐요. 손흥민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매니저는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며 마이크를 놓고 다가왔다. 손님,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대책을 내놓으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팀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고 있어요. 공항도, 항공사도, 직원들도, 고객들도 같은 팀이잖아요. 서로 돕고 협력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사후 조치를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 필요하시다면 피드백을 주시고 언제든 개선을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일로 저도 많이 배웠습. 저도 혹시 공항 라운지 이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항공사 데스크나 라운지 쪽에서 더 빨리 확인해 달라고 차분히 요청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줄줄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물었다. 손님, 정말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오늘 많이 폐를 끼쳤는데 따로 또 사과를 하고 싶어서. 괜찮아요. 이제 곧 비행기 타러 가야 하는데 뭐 부탁할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하시죠. 혹시 제가 오늘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함께 사진 한 장만.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요청했다. 그럼요, 저도 불편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사과하시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풀렸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이미 이를 지켜보던 승객들 몇 명도 우리도 같이 찍어도 되느냐며 기회를 엿보았다. 여럿이 얽혀 가볍게 사진을 찍으며 라운지 내 공기가 한결 밝아졌다. 잠시 후 직원들이 그에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를 안내했다. 손님, 비행기 출발 전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죠? 이거 드시고 편히 계시다가 저희가 게이트 변경 사항도 계속 체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매니저는 비행기 탑승까지 안내를 돕겠노라며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던 한 승객이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아, 저기. 잠시 말씀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항공사 쪽 직원은 아니고 인천공항 운영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 사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많아서요. 아, 공항 운영 부서. 어쩐지 공항 쪽 프로필 목걸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일이 사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사후에 공식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유명인이고 아니고를 떠나 고객 응대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누구나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시스템 오류는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남성은 의지를 다진 듯 보였다. 조만간 공항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공사들과 협의회를 열거나 추가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 비행기 타셔야 하니 길게 얘기 못하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차후에 의견이나 경험담을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움될 수 있다면 말씀하세. 경기가 잡혀 있어서 해외에 나가긴 하지만 이메일이든 화상회의든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화에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저희 라운지 입장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더 빨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 그럼 저도 가끔 SNS나 인터뷰 같은 데서 오늘 같은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승객이나 직원 모두 상호 존중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은 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주위에서는 작은 탄성, 안도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불과 몇십 분 전만 해도 살벌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시간을 보니 어느덧 탑승 시작까지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손흥민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직원들은 예의 바르게 그를 게이트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손님, 이쪽으로 가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보안 검색대 통과 후에 게이트 253에서 256 구역이 나올 거예요. 혹시 모르니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시스템 오류 때문에 또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주변 승객들도 수고하세요. 경기 잘하시고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다. 몇몇은 여기서의 해프닝을 SNS에 언급하고 싶어 했지만 손흥민 본인이 조용한 대응을 원하자 대체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공항 복도에서 직원과 함께 이동하던 중 그는 차분히 말을 꺼냈다. 아까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직원분도 한층 밝아지신 것 같던데. 네, 내부적으로 팀원들 간에 빠르게 의견을 모았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건 정확한 원인 파악과 빠른 해결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실패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했다고 서로 반성했어요. 그래도 그걸 바로 인정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는 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잘 받아주셔서 더 원만해진 것 같아요. 그 둘이 보안 검색대를 넘어가자 몇몇 공항 관계자들이 이미 그를 알아보고 지나치며 간단히 목례했다. 게이트 254번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손님, 안녕하세요. 준비되셨나요? 좌석 업그레이드는 제대로 확인된 상태입니 탑승 시작. 10분 전이니 조금만 대기하시면 저희가 우선 탑승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나 보네요. 네, 라운지 측 매니저님한테서 연락받았습. 오늘 일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 저희 항공사도 시스템 연동 문제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착석했다. 라운지 직원은 여기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손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 정말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운 점이 많았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과 작별한 뒤 그는 잠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해외 현지 에이전트와 팀 관계자들에게 비행 일정과 도착 시간을 알린 후 깊은 한숨과 함께 약간은 미소 짓는 얼굴로 출국 심사장 쪽을 돌아보았다. 마침 옆에 있던 승객 한 명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 제가 옆에서 보니 선생님이 끝까지 차분하게 대화하셔서 사태가 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오려 했지만 굳이 감정을 분출해봤자 누구에게도 좋을 게 없었죠. 아무튼 감사해요. 주변 승객분들도 저를 지지해 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이제 곧 탑승하실 텐데 경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계속 힘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후 항공사 측에서 미리 탑승을 돕기 위해 우선 탑승 안내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잠시 모였지만 그는 별다른 퍼포먼스 없이 조용히 비행기에 올라탔다. 비행기 내부의 비즈니스석 좌석에 자리를 잡자 그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일들을 떠올렸다. 공항 라운지 직원과의 갈등이 분명 불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스템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직원들의 태도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승객들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듯 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일단 이 일은 잘 마무리된 셈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팀에서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곧 있을 경기 준비에 마음을 다잡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일 때 승무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손님, 안녕하세요.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 편하게 쉬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가 길게 펼쳐졌다. 이륙 준비를 끝낸 비행기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제 곧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그와 함께 오늘의 공항 라운지에서의 소동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공항 라운지 측 매니저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 반영에 내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을 향후에는 승객에게 먼저 협조적인 태도로 확인을 진행하고 문제 발생 시 직원이 적극 항공사에 연락하여 시스템 오류를 해결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 또한 고객 응대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곧 시행할 예정이니 다시 한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읽은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좋은 소식이네요. 누구든 편견 없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공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측에서도 공식 발표가 있었다. 라운지와 항공사 시스템의 연동 오류 문제를 개선하고 고객 응대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었다. 간략한 기사로도 보도되어 유명 축구 선수 손석희 덕분에 라운지 응대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제목으로 화제가 됐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당시의 목격담이 간간히 올라왔지만 대부분 손 선수가 매우 차분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했다. 라운지 직원도 결국 미안함을 표했다. 제도가 개선되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싸늘하게 대하다가 승객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을 텐데. 이번 일 계기로 변하나 봐. 시스템 오류라는 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기만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며 작은 변화를 기대했다. 어느 오후 공항 라운지 한 구석에서 문제의 직원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매니저님, 저 정말 많이 반성했습. 제가 생각보다 손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했더라고요. 그래, 사실 우리 모두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야. 이번 일로 회사 측에서도 매뉴얼을 확 바꾸려고 해. 저도 다시 교육받으면 열심히 적용하겠습. 손님이 일반석이든 비즈니스석이든 조금 더 정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특히 시스템 오류가 생기면 손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죄송하지만 빨리 해결해 드릴게요. 한마디만 해도 훨씬 나아질 텐데. 그들은 라운지에서 새롭게 배포된 매뉴얼을 함께 읽어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서서히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한편 손흥민은 해외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다. 그러나 훈련 도중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동료들이 농담 섞인 말을 건넸다. 야, 흥민아, 듣자 하니 공항에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며? SNS에서 슬쩍 봤어. 뭐 별거 아니야. 라운지 시스템 오류라서 내가 자격이 없는 줄 알고 막았었거든. 근데 네가 결국 잘 해결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별것 없어. 티켓 재확인하고 직원들이랑 이야기 좀 했지. 상대도 결국은 인간이니까 무작정 화내기보단 대화로 풀자는 거였어.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너 참 대단해. 우리 같았으면 막 소리치고 난리였을 텐데 네가 그런 대응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웠지. 앞으로는 손님들한테 조금 더 친절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어. 그리고 잠시 침묵이 있더니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야, 근데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규정이 걸리면 빡빡하게 굴 때가 많긴 해. 유명인이건 아니건 사람 대접은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이번 계기로 공항에서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작은 변화라도 시작됐다면 다행이지. 그렇게 대화를 나눈 뒤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몇 주 뒤 그 공항 라운지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뻔했다. 어떤 승객이 비즈니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했는데 라운지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아 직원이 잔뜩 긴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손님, 안녕하세요. 혹시 티켓이나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서류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 제가 항공사 측에 직접 문의드릴게요. 승객이 티켓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곧장 전화를 걸었다. 네, 항공사 데스크인가요? 여기 스카이 라운지인데 손님 업그레이드가 확인 안 돼서. 아, 혹시 누락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승객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항공사 측 오류로 이쪽에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았네요. 바로 수정하고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 그럼 괜찮은 거죠? 물론이죠. 오히려 저희가 불편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 라운지 안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승객은 살짝 놀란 표정이었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졌을 텐데 엄청 빨리 해결되네요.
그런 소리를 주변에서 들은 직원들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최근에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엔 항공사와 즉시 소통하기로 했습. 그리고 혹시 작은 결례가 있더라도 신속히 사과드리고 손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 말에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다. 공항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항공사 내부에서도 기존보다 고객 서비스 부서를 강화하고 라운지 측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중은 이 일련의 흐름이 유명 축구 선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그저 묵묵히 자기 경기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귀국 인터뷰 자리에서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손 선수 공항 라운지 사건 이후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바 있나요? 직접 보고받은 건 없지만 관계자분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일로 인해 크게 기분 상하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처음엔 당황했죠. 그런데 그 상황 덕분에 오히려 서로 대화를 통해 많은 개선점을 찾은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좋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기자가 곧이어 물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똑같이 대처하실 건가요? 글쎄요, 저는 축구할 때도 항상 팀워크를 강조하듯이 이런 문제도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함니 화를 내기보단 대화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게 더 낫죠. 이 대답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주변 사람들은 역시 인성이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서비스 마인드와 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았다. 공항 측, 항공사, 라운지 직원들, 그리고 승객들까지 모두가 작지만 의미 있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며칠 뒤 공항 라운지 담당 매니저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공항은 매일 수많은 승객들을 맞이하는 곳이니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 이번 기회에 작은 의심보단 신속한 확인, 불친절보단 친절, 책임 떠넘기기보단 협력의 자세를 기르도록 합시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동의했다. 그리고 더 나은 공항 서비스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항 로비에 다시 수많은 승객들이 오가고 있었다. 라운지 입구 앞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항공사와 즉시 연결해 드리겠습. 저희는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구를 읽은 어느 여행객이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공항에서 이런 안내문을 걸어둘 정도라니 뭔가 일관된 변화가 생긴 모양이네. 그러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문구는 본 적 없었는데 공항 라운지 문 앱 한 직원이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며 새로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긴 대기 줄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라운지 이용권이나 탑승 클래스를 확인해 드리겠습.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작은 변화였지만 많은 이들이 그 변화를 실감하며 공항을 오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다시 해외 경기를 치르고 귀국한 손흥민이 어느 날 기자회견 끝에 짧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제가 크게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서비스의 본질이 사람 대 사람의 존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 앞으로도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공항 이용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각종 서비스 평가에서 이 공항 라운지의 점수가 올라갔다는 기사도 나왔다. 결국 이 이야기는 시스템이든 규칙이든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운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한 사람의 승객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조금만 더 배려하면 문제를 훨씬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었다. 한편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더 크게 깨달았다. 유명인이라서 문제가 수면 위로 쉽게 드러났지만 이와 같은 부당하거나 무례한 응대는 누구나 겪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더 예민해지기보다는 시스템적, 문화적 개선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마지막으로 출국길에 다시 라운지를 찾은 손흥민에게 매니저가 와서 정중히 인사를 했다. 손님, 이렇게 다시 오시니 반갑습. 이번엔 문제가 없으시죠? 아, 네, 잘 되어 있네요. 시스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직원분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지난번 일로 인해 많이 배웠습. 손님께서도 본의 아니게 시간과 스트레스를 쓰셨을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로 도움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작은 사건 하나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그는 환한 웃음으로 대답했다. 혹시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 저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그들의 마지막 인사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갈등을 딛고 성장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이 공항 라운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거라는 믿음과 함께 공항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울린다. 곧 15시 30분 런던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함니 탑승 준비되신 승객들께서는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은 가방을 챙겨 들고 천천히 라운지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문을 나서기 직전 뒤에서 라운지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편안한 비행 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감사합니. 수고하세요. 그리고 공항 복도를 따라 게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이전에 겪었던 울분과 억울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서로가 한 단계 더 나아졌다는 확신과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편견 없이 예의를 갖추어 서로를 대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묻어날 뿐이었다. 비행기 탑승구를 지나치는 그의 뒷모습이 점차 작아지며 주변 승객들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지만 그는 손사래로 괜찮다고 미소만 보였다. 그렇게 또 한편의 이야기가 공항의 일상 속으로 녹아들어 사람들의 기억에 작은 큰 변화를 이끈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규정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먼저 서로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주세. 작은 편견과 의심 대신 작은 대화와 확인이 문제를 풀어낼 열쇠가 될 것입니.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조곤조곤 말을 맺었다. 그리고 이 공항 라운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에게 함께 만드는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